여야 대선전이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정말 큰 빅 이슈 또 큰 정책 아젠다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무 그 후보 부인 뒤지는 얘기 네. 또 과거 무슨 얘기들을 뒤져가지고 그거 지금 가십성 얘기를 전체 어떤 전국 그 가장 중요한 이슈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그런 그럼요. 상황이 예, 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예. 난 이재명 후보가 저럴 줄 몰랐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최소한 기본소득, 자기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기본소득 갖고 얘기해보자 그러고 싸우면서, 그 정책 싸움을 할 줄 알았는데, 기본소득도 처리한다고 하지, 재난지원금도 처리한다고 하지, 이재명표 브랜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탈문재인을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좀 잠잠해 있던 친문 의원들도 좀 불협화음을 내는 것 같아요. 볼멘 소리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재명이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예, 예. 그 중과를 유예하겠다. 네네. 뭐 6개월, 뭐 9개월, 1년 뭐 이렇게 해갖고 유예하는 예, 방안을 내놓고 있고 종부세도 좀 완화할 예. 그러한 방안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친문이라든가 또 청와대 정부 쪽에서는 이거야말로 문재인표 대표적인 어떤 정책인데 이걸 허물면 되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좀 이렇게 그 정면으로 싫은 소리를 지금 청와대 쪽에서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경고처럼 보입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라 사실 청와대가 부글부글 했던 순간이 있어요. 경주인가요? 성주 가서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재명은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이재명이다. 네.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야? 윤석열이 아니다라는 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야권 후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다 그러면 이게 그 문장 구조상 윤석열이 적인데 문재인도 적이란 얘기잖아요. 예. 그 두 사람은 병렬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K방역 그거 누가 했어? K방역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치적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입만 열면 K방역 잘했다고 하는데 K방역 국민들이 했잖아. 근데 이 나라는 말이야 마스크도 하나 안 사주는 나라야. 다른 나라 같으면 폭동이 일어났어. 폭동이라는 말을 갑자기 씁니다.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또 얘기를 해요. 아니 소상공인한테 돈 빌려줘? 그건 파산이야 파산. 돈만 빌려주는 건 어떻게 해? 돈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지. 이거 전체적으로는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자랑거리로 삼는데 그걸 정면으로 치받은 거예요. 예. 폭동, 파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부글부글 하는데 결정적으로 양도소득세 있잖아. 그거 6개월 내로만 그 집 팔면은 그 전액 무료. 뭐 9개월만 하면은 2분의 1 해줄게. 근데 이 12개월 내로 하면 그 4분의 1로 줄여줄게. 좋지? 이렇게 내놓으니까 완전히 부글부글한 게 터진 거예요. 이제 진짜 차별화하나 보다. 이제 진짜로 정면 승부를 거나 보다. 그러니까 당장 나서서 한마디씩 다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것은 너무 징벌적 과세. 그럼요. 이중이죠. 지인적 이거 폐기해야 할 법안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과세인데 그동안에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도 다주택자들은 아주 중과를 해갖고 아주 철저하게 불로소득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표가 급하니까 그것도 다 없애는 것도 아니고 뭐 1년 유예해 주겠다 뭐 장난치는 겁니까? 그것도 조건을 이제 6개월, 9개월, 12개월로 해서 옵션을 걸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진성준이라든가 강병원 이런 좀 친문 성향의 의원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준다 해서 그 잠김 매물이 나올지도 의문인데다가 이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병원 의원이 몇 번씩 지금 계속 지금 그 이재명 후보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 뭐 표현은 조금 점잖아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아니 그거 이미 우리 유예했어. 그 유예했는데 한번 또 하라고? 그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그러다가 잘못하면 매번만 쏟아지는 거야. 우리 다 일찍 경험해 봤잖아. 그렇게 얘기했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직접 나섰어요. 아, 이거 작년 5월 말까지도 팔라 했는데, 팔라고 아무리 해봤자 효과가 없었다. 이미 그 효과가 없었던 걸 왜 되풀이 하느냐. 뭐, 진성중이 또 나섰습니다. 불로소득은 꼭, 상응한, 그런 그 징벌적, 그 세금을 매겨야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와서 다 이게 지금 한마디씩 하는 분위기. 윤건영은 조금 반씩 걸쳤어요. 윤건영은 지금 그래요?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예. 선대위에. 예. 그러니까는, 이 정책 굉장히 좋은 정책이긴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뭐 발을 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청와대 분위기가 나 아직 안 끝났거든? 나 아직 칼을 갖고 있거든?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박수현 국민소득수석은 그런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홍남기도 지금 이렇게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당청은 물론이고 당내 갈등도 충분히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이 뭐 하나 사흘 이상 지속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전두환 평가도 그렇습니다. 공과 과가 있고 경제는 잘했다고 했다가 나흘 만에 전두환은 죽일 놈이 아니고 바로 바꾸잖아요. 말을 바꾸고 이런 뭔가 저는 한 나흘 이상을 이 톤으로 한 일관성 있게 주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이것도 언제 또 이게 바뀔지 모른다. 하니까 그 두 말, 세 말을 해버리니까 어느 말이 진실인지를 지금 알 수가 없고 이 탈원전도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폐기해야 할 정책이기는 합니다만은 문재인 입장에서는 가장 뭐 소득주도 성장 또 이 부동산 규제 그리고 탈원전 이런 것들이 세 가지의 가장 대표 브랜드, 정책 대표 브랜드. 예. 킬러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 탈원전에 대해서도 신한울 3, 4억이 그거 뭐 재개를 해야지 않겠느냐. 또 국민 여론이 탈원전을 그렇게 반대한다면은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문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집권을 하면 언제 뭐 정책을 뭐 바꾸는 것은 뭐 괜찮지만 문재인 또 자기 친문들을 칠지 모르겠다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슬금슬금 표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친문들이 바보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의 성정이라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자기한테 반하면 그 즉시 어떤 정말 그 처형을 내리는지 남양주 시장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봐왔는데 지금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면 그럼 바보들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하고 진중권도 최근에 또 그랬더라고요. 친문들한테 야 이재명 되면 보나마나 그 등에 칼 꽂을 거야. 제일 먼저. 야, 근데 너네 바보냐? 뭐 거의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이, 바보들이죠. 뭐 지금 그 후회해봤자 뭐합니까? 그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달리 선택의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낙연이가 조금 잘 해주셔야 하는데 워낙 이낙연을 가지고는 오히려 이재명보다도 더 못하는 대선 결과가 너무 뻔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재명을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이재명이가 탈문재인화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너무 기본적인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까지도 뒤집어 버리니까 여기까지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바뀐 정책들은 정말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사실 그거 다 진작 했어요. 원전 진작 다 했어야죠. 재난지원금 처리 잘 했어야죠. 양도소득세 사실은 그 진짜 폐지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인간은 이 사람은 정말 철학이 없구나. 철학이라는 건 이거거든요.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신념, 이게 나라를 위해서 꼭 해야 돼라는 거는 고집을 해야 돼요. 그게 노면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모든 것도 다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럼 뭘 믿고 이 사람을 찍어줘야 되는 건가요? 철학이 없는데.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지금 이재명의 어떤 선거 전략은 나로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바뀐 것도 정권 교체다. 이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문재인의 정책들, 기본적인 정책까지도 이제는 바꿀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다만 문재인의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자기보다는 높으니까 그걸 정면으로 문재인은 지지를 못하고 지금 외곽을 계속적으로 치고 두드리고 있죠. 있는 그런 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룸을 줬잖아요. 다음 후보에게, 노무현 후보에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나를 밟고 가라.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을 안 할 사람이 그렇죠. 절대 용인을 안 할 사람. 지금도 이 레임덕을 가장 두려워해가지고 40% 이상의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거, 긍정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목소리를 계속 높여요. 내가 거제도에 점심만 먹으러 갔냐? 뭐 그게 언론에서 자기 안 달아준다고 그 짜증을 내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아니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거 제대로 반영도 안 해주고 욕만 한다.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 절대 이재명에게 나를 밟고 가라 이런 소리를 안 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튼 뭐 지금 이 대선 전국이 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런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대선전이 되지를 못하고 나무 뒤나 캐는 그런 이전 투구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언론도 이런 대선 문제를 정면으로 이렇게 다루기보다는 좀 가십성으로 다루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대 어떤 선거에서도 어떤 대선에서도 후보자의 부인을 갖고 이렇게 여성 폄하적인 그런 그 네거티브를 한 적은 없거든요. 뭐 외모부터 시작을 해서 사생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역대 가장 저질스러운 그런 지금 비방이 난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선 후보 두 사람에 대한 비호감도가 역대 예. 어느 대선보다도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